이재명은 아니다! 이재명은 아니다! 절반을 차지하고 실제로 충남 지역의 에너지 공급은 일부고 수도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도 사실은 제일 많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고 있고 경기 남부도 사실 피해를 조금 입고 있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수도권은 이 충남의 희생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또 미세먼지 피해를 피해가면서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원래는 당연히 그 혜택 일부를 돌려주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과거에부터 이런 소수가 입는 피해를 당연시했습니다. 다수가 혜택이 된다면 소수는 희생해야지. 이게 이제 군사 정권의 또는 어쩌면 고도 성장해온 저발전 국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평선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곳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정의롭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지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힘들다고 탈석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데 팔을 잘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술비 아깝고 또 아프다고 미루면 정말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대신에 이런 건 해야죠. 우리 보령 지역 주민들이든 충남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지방의 우리 국민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대신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보상도 역시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환의 피해는 뭐 현재 자회사가 생긴 이후에 전국 모든 자회사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회사 내부에서 운영에 대한 비리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별 그리고 갑질 그리고 뭐 횡령, 배임 뭐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보령화력에서 1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뭐 에너지 전환이 국가적인 이슈이고 이 이슈가 발생되고 나서 지금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굉장한 불안감에 지금 시달리고 떨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탄소중립위원회가 우리 단계부처 장관들, 장관님들만 들어가신 게 아니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7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77명이나 되는 민간위원 중에 우리 발전소 노동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탄 발전 후에 우리가 완전히 신재생으로 전환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할 거냐,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데 연료를 가스로 바꾸면 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는데 임시 방편은 좀 되거든요. 물론 돈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식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는 보령만 해도 아까 그 에너지 협동조합 형태로 동네 주민들이 동의하고 수익도 일부 나누고 저기 어디 전남 신안인가 봤더니 거기는 해상풍력 발전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송배전망만 잘 깔아주면 얼마든지 농사보다 어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려서 주민들이 다 나눠가지고 현재도 이미 저 배당받는 금액이 상당해서 거기 이사를 온대요. 신안 그 섬으로 인구가 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조금만 국가가 주력하고 제가 말씀드리면서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를 좀 해주면 사실 거기서 엄청난 일자리가 생겨날 수도 있죠. 지방에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소위 이 기존의 화력발전 또는 뭐 화석연료 의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산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크게 좀 가야 되고, 거기는 역시 정부의 대대적인 역할,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 대전환이라고 그냥 말만 해놓고, 예를 들면 사과 농사 짓는 거 비슷한데 제가 그런 일을 자주 하는데, 사과 나무를 키워놓으면 나중에는 나무가 늙어가지고 자잘한 나무밖에 안 달리잖아요. 사과밖에 안 달리잖아요. 달리긴 달리는 거예요. 소목이라서 그렇지. 사람은 못 먹고.
근데 배워버리면 몇 년 동안 수학을 못하니까 망설이다가 못 배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 사과나무 심고 몇 년 동안 수학 없는 상태에서 견디려면 돈을 좀 빌려야 되거든요.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 빌려서 투자하려고 그러면 야 빚쟁이 되는 거 아니야? 어? 또 저기 나중에 미래 세대한테 빚을 넘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비난들이 또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니까 또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럴 때는 결단이 필요한 일을 한다. 그런 방식으로 좀 가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정의로운 전환도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결국 돈 문제입니다. 국가 예산을 어디다가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그게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때 신동주 우리 위원장님이신가요? 말씀 중에 실제로 이제 신사업 유치도 해야 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전환 지원법 우리 양희원 의원께서 와 계시기도 한데 뭐 그런 것도 해서 특정 지역을 에너지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금 충남도가 조금 하고 있긴 한데 지방정부 사원 사기는 재정 여력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고요. 국가 영향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뭐 자해성 문제 이런 건 사실 뭐 이제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소위 노동 유연성에 관한 문제인데 고려할 게 진짜 많죠. 옛날에는 비정규직 사회 아웃소싱하고 이런 걸 나름 그래도 안정성을 부여한다고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만족할 수준이 못 되는 거죠. 개선점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분들 그럴 얘기도 많아서 탄소중립위원회 왜 진짜 이해관계자 중에 한 사람은 노동자는 하나도 없냐 그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다 메모할 테니까요. 정책강의에서 검토하기로 하고요. 근데 제가 다리 꼬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 받쳐서 글씨를 쓰다니까 다리를 안 꼴 수가 없어서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건방져서 꼰 건 아니고요. 글씨를 못 써가지고 메모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특히 혹시 보도할 때 영상 꼭 해가지고 저 건방지게 다리 꽂다 이런 거 안 하시면 좋겠어요. 요양보호사도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제한이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불편한 어르신들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보훈청에서 할 수 있는 일처럼 그렇게 통합 서비스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어른들께 그리고 멀면 가지를 않아요. 요양보호사들. 그럼 어른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통합 서비스가 안 되고 어떤 제도적인 복지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없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일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주택의 농촌 지역에 공공형 주택을 좀 많이 보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에서만 청년 정책을 많이 펼치시고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요. 도시에서만 공공형 주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농촌에 굉장히 마을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도 아이들이 없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 공공형 주택이 10호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고 저희 아이에게 친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핵심을 꿰뚫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약간 이게 좀 넓은 얘기이긴 한데 제가 기본소득 중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에 매달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 여기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농가수당 이름은 농가 단위로 일정 한 60만 원? 80만 원 많이 올리시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가구 단위로 하니까 이제 1인당으로 하면 한 연간 한 20-30만 원 되는 거겠죠. 20몇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농민 개개인에게 한 5-6천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제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농민 기본소득. 그러니까 농민이면 뭐 숫자를 따지자고 똑같이 이제 그것도 제가 부족하다고 싶어서 농촌 기본소득을 지금 시범 사업을 도입하는 결정을 하고 예산 편성하고 조례 만들고 제가 이제 사퇴를 했어요. 기본소득이 왜 중요한지는 얘기는 워낙 복잡하고 정치적 논쟁거리여서 조금 미루더라도 사실은 그건 결국은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은 논쟁이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아마 일상 속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사실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은요, 아주 놀랍게도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65세 이상
그 재산 차별하자고 다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기본소득이에요. 그게 나이를 요즘 아동수당 지급하잖아요. 그게 기본소득입니다. 근데 그게 쭉 연결되면 전 국민 기본소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는 건데 하여튼 그건 조금 논쟁이 심한 것 같고요. 특히 농어촌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옛날에는 일자리가 나만 할 때라서 막 서울 가서 직장 구하라고 권장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를 하니까 실업 압박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농촌이 아주 유효한 이 실업 압박의 예를 들면 저수지, 그러니까 해결책 같은 거. 농촌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 많거든요. 창작도 하고 숨도 쉬고 내가 뭐 큰 부자 안 되더라도 뭐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겠다, 아이들 흙 밟고 살게 하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지금 이제 사실 농협 개혁하고 비슷한 좀 관련이 있는데 지금 농어촌에 대한 지원 예산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건 다리나라, 이거는 뭐 해라, 이건 밭 개량해라, 이거는 비료 사는 거 도와줘라, 이건 뭐 그 종묘 사는 거 도와줘라, 뭐 이거는 농기구 사는 데 지원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데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별거 필요도 없는데 다리 놓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다 모으면 1인당 한 연간 1,000만 원, 가구당 1,000만 원이 넘다 그래요, 그 돈이. 그 중에 일부만 조정을 하고 정부에 지원을 해서 월 몇십만 원 정도씩 1인당 주면 아마 자제분이 한두 분 계시면 30만 원씩만 지급해도 3, 40,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다 살만하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그런 거 한번 고민이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기본주택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원하면은 거기 살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고 거기 살다가 딴 데 집 사서 나가세요. 다만 그동안에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서울만이 아니고 수도권만이 아니고 지방에도 정말로 필요해요. 예를 들면 아까 열채, 공공주택 열채가 사실은 시골 지역은 그래도 돈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빌려주고 깨끗하게 살면 지방으로 가면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폐쇄 이렇게 하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탄소가 발생되는 데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하긴 해요. 그러면 조금 해서 그렇지. 근데 유럽 같은 데는 1톤당 한 5만 원 이렇게 하고 앞으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부담금을 올릴 텐데 그걸 걷어서 어디다 쓰느냐? 막 아무 데나 써 없애는 게 아니고 이런 산업전환에 석탄 발전소를 예를 들어 수소 발전소 또는 다른 신산업으로 바꾸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죠. 산업전환을 지원해주고 또 신에너지 산업에 관한 신산업을 지출해주고 그중에 또 일부는 물가가 오르니까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이게 기본소득이죠. 탄소 부담금이라고 그러지. 이거 부과 안 하고 그냥 가면 한 3년 후쯤부터는요 우리나라 다 수출품에 대해서 유럽, 미국에서 전부 다 그만큼 다 부과당해가지고요 국제 경쟁력을 다 잃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반대해요. 국민들이 아파하니까 수술하면 아프다 하니까 수술하지 말자 하고 막 말리는 거예요. 우리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방법은 다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용기가 부족해서 누군가가 저항하기 때문에 분란이 발생하니까 이래서 안 하는 건데요. 어떤 그 힘은 진짜 효율적인 그리고 빠른 그 길은 여러분들이 힘을 주면 쉽게 채택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채택을 못하죠. 기득권자들은 100명이 죽어도 나 혼자 잘 살면 다행이다, 좋다 이런 생각은 많습니다. 그거는 압도적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 전체에 이익 되는 길을 가자고 1인 1표의 민주주의 체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